10월 2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득표율 55.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를 큰 표차로 따돌린 것인데요. PK의 선택도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 쪽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치권을 강타한 소위 대장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거침없는 선도 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이 대장동 논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지난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화천대유라는 신생회사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이들 회사가 출자금 3억 5천만 원만을 내고 무려 1154배에 달하는 4천여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내고 4천억 원을 받았다. 당연히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요. 야권에서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사 지지율은 대장동 논란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의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선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라는 평이 나옵니다. 즉 대장동이건 뭐건 간에 일단 여당이 이겨야 한다는 지지층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대장동 논란이 경선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사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이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요. 나오는 회사, 기업들 참 복잡하죠. 지금 드러난 보도만 봐도요. 이재명 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거론돼서 국민들이 정확한 사건 파악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지사 본인은 대장동 논란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한 토건 결탁 세력이 이재명에게 태클을 당해서 상당 부분을 환수당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 참 알아듣기는 쉽게 말하던데요. 또 도둑질하지 못하게 막은 저를 도둑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보수 언론은 정신 차리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은 여당이 맡고 있고 언론 보도는 단편적 내용만 나오니 대체 이 화천대유의 토건 비리 실체가 뭔지 정말 이 지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사 말처럼 본인은 적반하장으로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알쏭달쏭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50억 원을 받았고요. 곽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죠. 말 그대로 사안은 안개 속에 정치 공방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되게 이런 사안들은 선거가 끝나야 실체가 드러나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는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다 보니 그냥 넘어가 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사안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참 알아듣기는 쉽습니다. 선과 악을 나눠서 자신을 공격한 주체는 모두 악으로 단정해버리죠. 또 그는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퇴출해야 한다고 아주 일관되게 말을 해왔습니다. 가령 지난 7월 13일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자 자신의 SNS에 거짓말 정치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말 바꾸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강한 비판을 해왔죠. 그런데요, 실제 팩트는 사실은 이 지사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면이 확인이 됩니다. 이 지사가 최근에 당당하게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안 하는 정치인인지도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인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 발언만 봐도요. 당시 이 지사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죠. 당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었죠. 그런데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조차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야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만 드러내는 건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거짓말이긴 하지만 적극적 일방적 공표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아니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문제는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지사가 TV 토론에서도 거짓말한 사실 자체는 확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안 한다는 주장 자체가 그런 이 지사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인 것이죠.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 보면요.
이 지사가 대장동 논란에 대해서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시장이 제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 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서요. 말이 공익환수지 소위 공익환수된 5천억 원은 민간 개발을 해서도 얼마든지 기부 체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니 이 지사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허구,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천억 원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어쨌건 저희들은 이 냄새나는 사업의 진상이 감춰진 것 없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30일 대선 경선 토론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으스스한데요. 마귀와 거래했다니요. 정리해보자면요, 민간합동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지만 대장동의 경우처럼 민간업자들이 적은 지분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 담은 사례는 없습니다. 민간 분야 자체는 마귀로 몰아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이게 할 생각 같기도 하고요. 일부 오염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책임을 피하거나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이 지사의 측근으로 통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고요. 이후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가 이런 인물을 측근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는 것은 의혹이 자신에게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대장동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한 장본인이죠. 본인 스스로 설계는 제가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의 수상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무죄 판결 전후로 2여년 사이에 8차례나 만난 기록도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지사는 마귀와 거래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복선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어쩌면 내년 3월 대선을 지나면서 한국은 이 지사가 말한 것처럼 마귀, 거짓 등 어둠이 더 한층 번복되면서 가장 악질적 거짓인 평양 정권과의 거짓 평화마저 구조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치 영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도시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겸손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모든 죄악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 도시의 이 성읍의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정직한 자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그리고 온갖 거짓과 음란으로 동성애, 낙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려 하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 선한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의 뿔을 높여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모든 부패 사건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어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 폭로되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직과 공평과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높은 산을 평탄케 하시고 낮은 산을 평평케 하시며 회비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니느웨마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